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월요일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차례장과 함께 하면은 뭔가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괴로운가? 하도 막 겁을 준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겁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 용기와 희망을 줘야죠. 제가 뭐 희망 전도사 아니야? 멘탈 전도사. 그렇게 내가 멘탈 해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멘탈이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유리 멘탈인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막 3년 더 투자하겠다, 끝까지 가보겠다, 진짜 외쳐댔지만은 현실은 아주 처참했어요.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는 뭐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난리입니다, 난리. 힘들었죠. 솔직히 뭐 왜 안 힘들었겠어요? 다 힘들었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가신 분들은 열심히 또 모으시더라고요. 저가에서 줍줍하고 저점 매수 제대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운 좋게 5만전자 들어와가지고 또 열심히 매수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올랐어. 지금 플러스 수익이에요. 플러스 수익이라서 아주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운칠기삼이라잖아. 운도 필요해. 운도 필요하고 뭐 실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생 장기전이에요. 너무 단기간 내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자신감이 없으면은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쳤어요.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면서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생겼고 뭐 싫어하는 분은 그렇게 없지만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수준이. 응?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인격은 이것밖에 안 될까? 응? 뭐 그렇게 깨닫기도 해요. 난 이 사람을 이렇게 좋게 봤는데 A로 봤는데 결국 보니까 거의 뭐 F급으로 이제 보여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게 아니야. 나만큼 뭐 좋아한다거나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더라고.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 실망한 부분도 많아요. 저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우러러보는 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마음이 돌았으면은 이게 참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간관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귀인과 은인도 있지만은 악인과 천인도 있더라고. 악인과 천인도 있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결국 뭐냐?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관심. 이 관심을 먹고 자라서. 그 관계는 한번 형성되면은 영원히 이제 지속되죠. 이 지속되는 그 자동시계, 이 자동시계가 아니더라는 거지. 이 수시로 애정과 관심, 이게 보살펴줘야 돼요. 이게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이게 멈춰서 버리는 일종의 수동시계, 이 수동시계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 사이에 이 관계는 결국 뭐로 바뀌냐? 관계가 경계로 바뀌어, 경계. 경계로 바뀌더라. 웃기지 않습니까? 그 관심은 애정을 먹고 이제 관계를 만들지만은 결국은 무관심. 이 무관심은 경계에서 벽을 만들어, 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소통되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 서로 기대면서 평생 동안 함께 갈 사람은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주고 그런 받는 정이 우러나는 관계야말로 진짜 명품 관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모든 분들이 명품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 철회장과 함께 명품 관계 만들어 볼래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경쟁사, 그 스웨덴에 있는 그 통신 장비에 있어요. 에릭슨이라고. 이 에릭슨 출신의 임원 2명을 영입했답니다. 영입하고 살려줬다. 에릭슨, 예전에 참 휴대폰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장비 회사로 더욱더 알려져 있죠. 이재용 회장이 그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한 것 같아요. 낙점한 그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힘을 실는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최근에 네트워크 사업부 산하에 그 신사업 전략이 그 TF를 이제 신설을 합니다. 그 TF 장으로는 에릭슨에서 영업한 그 헨리 얀슨 그 상무를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에릭슨 출신의 그 조미선 상무를 영입을 해가지고 유럽의 영업과 이제 신규 사업 발굴을 이제 맡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차세대 통신 사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삼성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면서 김우준 네트워크 사업부의 그 전략 마케팅 팀장을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사업부장을 이제 맡겼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5G 통신 장비 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일본을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주요 이동통신 그 사업자들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5G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2019년 NTT 도코모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일본 5G 조기 확산 그리고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을 이제 성사시킵니다. 20년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한 7조 9천억 정도 규모의 그 5G 장기 계약을 이제 맺을 때에도 이 회장이 직접 그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에 나선 바 있다고 해요. 지난해 미국의 DC 네트워크하고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이 회장이 찰리 에르겐 그 DC 회장하고 오랜 시간 산행을 합니다. 등산을 해가지고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삼성은 5G 이후에 차세대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장은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라고 합니다. 통신과 백신 아주 비슷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6G도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팀을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하여튼 6G 주도에 대한 의지를 이제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6G다. 5G를 넘어서 6G로 삼성이 나아갈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선행 연구개발 R&D 조직인 삼성 리서치가 그 세계적인 권위의 기계 번역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번역의 기술을 뽐냈다. AI 번역. 하여튼 특이하죠. 그 삼성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삼성 리서치하고 삼성 리서치 산하에 그 폴란드 연구소가 있는가 봐요. 여기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 개최된 기계 번역 학회 주최해 가지고 기계 번역 경진대회에서 동반 입상했다고 이제 밝혔네요. 이 기계 번역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삼성 리서치는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 센터 언어랩은 바이오메디컬 도메인 그 특화의 그 번역 부분 영어랑 스페인어의 그 양방향이죠. 언어 번역이 참가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매년 개최되는 도메인 특화 번역은 그 바이오메디컬 분야인데요. 전문 용어가 특히 많아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등 총 14개, 이 14개 번역을 두고 이제 참가자들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이제 벌였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동일 단어가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는 것과 그 낮은 사용 빈도로 인해서 그 전문 용어의 그 학습 데이터가 그 많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 컨스트레인드 용어의 그 번역 기법을 접목을 했고, 이를 통해서 번역 성능 향상시켜요. 해당 전문 용어가 그 결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 리서치는 현재 특허 번역 그 분야 서비스를 삼성 리서치 웹 번역 서비스인 SR 트랜스레이트 여기에서 제공하는 등 도메인에 특화된 번역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폴란드 연구소는 그 뉴스 번역 등을 평가하는 일반 부분의 영어와 러시아어, 또 러시아 영어를 크로아티아어 이렇게 두 개 언어 양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 원형에서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폴란드 연구소는 지난 2017에서 2020년 구슬 언어 번역의 그 국제 워크숍에서 진행한 경진대회가 있는데 4년 연속 우승, 4년 연속 우승한 등 기계 번역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삼성은 앞으로도 그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 번역, 이 기계 번역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역량을 선보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아주 보기 좋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 네덜란드하고 일본 정부가 이제 동참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보니까 지난해 10월이죠. 미국 상무부가 그 발표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 같아요. 당시 미 상무부가 그 미국 기업이 이제 18나노죠. 18나노 이하의 그 D램하고 128단 이상의 낸드, 하여튼 그 핀팩 기술 등을 적용한 로직 칩, 이것보다도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그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려면은 그 별도로 허가받으라는 거죠. 그 미국이 아예 작정을 했어요. 아주 중국을 그냥 말살시키려고 확실하게 지금 대응을 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차단을 하는 거야. 차단. 확실하게 못 넘어가도록 기술 장비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3국 간의 협상으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본사를 둔 기업들도 이제 수출 규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 이 미국 기업뿐 아니라 뭐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 글로벌 탑5 반도체 장비 기업이 모두 중국에 첨단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출이 통제되는 그 장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EUV 노광 장비인데 최첨단 장비인 EUV 노광 장비는 7, 5, 3 이렇게 뭐 7나노, 5나노, 3나노 등 최첨단 반도체 칩에 이용됩니다. 이 장비는 ASML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ASML은 아직까지 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해요. 눈에 띄는 부분은 EUV 노광 장비뿐 아니라 심자외선 노광 장비 중 액침 노광 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부분인데 EUV 노광 장비보다 이전 세대인 DUV 노광 장비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이 범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보편적인 장비예요. 그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의 SMIC라고 있어요. SMIC. 이 SMIC는 7나노 반도체 칩을 DUV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을 알려져 있고 그 일본 기업 니콘이 개발한 액침 노광 장비는 DUV 장비에 해당되는데 5나노 반도체 칩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이 액침 노광 장비를 수출 규제 항목에 포함한 것은 사실상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여튼 이 같은 그 제재 효과가 반영되면 중국은 현재 생산되는 반도체 칩 외에도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장비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 막히는데 뭐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양산을 시작했고 25년 전후에 2나노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인 만큼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90년대 미국과 일본의 그 반도체 마찰이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을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YNTC 등 그 중국 반도체 기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 반도체를 축해온 상황에서 그 한숨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TSMC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면은 중국의 주요 협력 기업들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고 했는데 이제 미국 제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를 해요. 삼성 하이닉스의 그 중국 내 공장 운영에도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하고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그리고 하이닉스는 우시 디램 그 공장과 충칭 후공정 공장, 하여튼 인텔에서 인수한 다른 낸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의 대중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 1년 동안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유예 조치를 적용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1년간 제공됐던 이 같은 유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기업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대중 압박이 동참한 부분 또한 한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면은 중국대 반도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제재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 독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그 글로벌 패권 경제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 막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중국은 한 1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한 183조 되는 것 같습니다. ASML CEO 역시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은 스스로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제 발악을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중국도 뭔가 수를 스스로라도 할 것 같고요. 현재 그 최첨단 그 파운드리 이 공정을 둘러싸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아주 치열해요. 지금 각축전이야. 서로 치열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죠. 이 3나노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그 대만 TSMC를 앞섰는데 TSMC도 이제 곧바로 3나노 양산에 돌입을 했어요. 이에 미국과 일본 기업이 한층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 2나노를 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 공정을 겨냥한 그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이 더 격화된다, 그런 양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업계에 따르니까 일본의 반도체 회사 그 라피더스가 최근에 2나노 공정 개발을 선언해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 긴장감이 도는데, 그 라피더스는 일본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를 포함해서 이 8개사가 뭉쳐가지고 지난해 말 설립한 그 이 법인으로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을 개발해서 반도체 칩을 이제 생산하겠다고 이제 밝힙니다. 현재 양산에 들어간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앞선 그 기술은 3나노예요. 3나노. 지금 보니까 3나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에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어서 TSMC가 같은 해 12월에 돌입을 합니다. 12월에 돌입을 해가지고 삼성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1위 TSMC의 격차가 이제 커가지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에서도 집계한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한 56% 돼요. 지금 삼성이 한 15.5% 되는 것 같은데, 삼성은 25년에는 한 2나노, 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 3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TSMC도 한 25년에는 2나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가 벌이던 그 경쟁에 그 미국의 인텔이 가세를 합니다. 인텔은 그 수십 년간 PC용 그 CPU 중심으로 그 어깨 선두를 지키다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파운드리 주도권을 이제 TSMC하고 삼성에 뺏겼어요. 내준 거죠. 그러던 인텔이 21년에 그 파운드리 사업 그 재진출을 살표를 하고 23년 하반기는 3나노, 24년은 2나노, 25는 1.8나노 제품 상생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야.
인텔은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오하이오주에도 2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기로 했어요. 여기에 또 1980년대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일본이 또 갑자기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겠다면서 이제 파운드리 경쟁에 참여를 합니다.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있어요. 라피더스. 이 라피더스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10년간 5조엔 한 48조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치열하게 경쟁하면 좋지 뭐. 삼성 한번 빡세게 경쟁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할 거예요. 아침 일찍 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고 영상 듣고 한다고 좀 피곤하실 텐데 편안하게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연일체 거의 뭐 하나야 하나다 동일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오래오래 한번 끝장 내봅시다. 딱 10년까지만 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딱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